매니저님, 저기 걸어오는 저 할아버지 작업복 차림이신데 설마 우리 센터 전시실에 들어오시려나요? 설마. 정말 오시네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현재 전시는 예약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저 명품 백매신 관람객분은 바로 들어가시네요. 그러면 로비 갤러리만이라도 잠시 보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VIP 회원 전용 전시회 시간이라 공연장에서 흐르던 바이올린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매니저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전시팀장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우입니다. 65세의 평범한 노인으로 시골에서 작은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마을 어르신들과 민요도 부르며 텃밭도 가꾸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강남의 한 문화예술센터를 들렀습니다. 하지만 제 허름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센터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응대는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어쩌면 우리 예술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들도 함께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시골 예술학교 연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자세를 교정해주며 아이들과 함께 슈베르트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죠. 평소처럼 우리 마을 어르신들도 감상하며 앉아 계셨습니다. 정우 선생님, 오늘은 일찍 끝내고 쉬세요.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마을 할머니의 따뜻한 걱정 섞인 말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저의 작은 꿈은 이제 꽤 큰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민요, 교실에서 노래하시고, 점심에는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함께 밥을 먹고, 오후가 되면 하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을 연주하는 그런 풍경이 일상이 된 곳이었죠. 할머니, 제가 오늘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옛날 음악원 동료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연습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서울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근처의 문화예술센터에 들러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매니저들이 VIP 회원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매니저가 저를 위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제 연습복과 낡은 운동화가 그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익혀지는 판단과 멸시는 숨길 수 없었죠. 저기, 현대미술관 특별전을 잠시 관람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회원 전용 전시회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고, 같은 직원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VIP 회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시팀장으로 보이는 여성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쁜 매니저의 행동을 은근히 지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과 아이들의 순수한 연주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술학교에선 누구든 차별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제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나서며 주머니 송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다. 전시팀장의 말에 착한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화예술센터에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전시팀장과 악덕 매니저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과 착한 매니저처럼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날 있었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가 초등학생 손자와 함께 현대무용 공연을 보러 왔을 때였죠. 죄송합니다만 오늘 공연은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착한 매니저가 재빨리 나서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전시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죠. 할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휠체어석을 마련해 드렸어요. 손자분도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예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공연장에서 들려올 때 착한 매니저의 눈가에도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예술감독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하나둘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선생님, 또 오셨네요. 착한 매니저가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이렇게 전시를 관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착한 매니저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죠.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정장 차림을 하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슈트와 구두는 20년 전 제가 문화예술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오랜만에 착용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나쁜 매니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 제게 쌀쌀맞게 굴었던 그 매니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예술 감독님을 뵙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감독님은 약속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만나시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도록 하죠. 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예술 감독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그쪽으로는 가시면 안 돼요. 감독실 문을 열자 전시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쪽은 VIP석입니다. 감독님은 아직도 아침 8시에 출근하나요?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여전히 8시 출근이에요. 잠시만요. 예술 감독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사장님. 순간 사무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시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문 앞에 있던 나쁜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착한 매니저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전시팀장이 허둥지둥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오늘부터 이 문화예술센터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제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특권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노인도, 아이도, 장애인도 모든 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그렇게 되면 센터의 품격이 전시팀장이 말끝을 흐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제가 다시 손짓으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팀장님은 진정한 예술의 품격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착한 매니저. 놀란 듯 앞으로 나선 착한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예술의 품격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문화예술센터는 그야말로 큰 변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소문이 돌았고 일부 고위직 매니저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사장님, 전체 직원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착한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30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일주일간 센터를 둘러본 이유를 아시나요?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문화예술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급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은 불편하다며 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소음이라 여기게 됐죠. 전시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시골에서 운영해 온 예술학교처럼 이곳도 모든 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품는 공간이 될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관객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차별이 아닌 포용에서 나옵니다.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 질문한 사람은 젊은 공연 기획자였습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예술 공간을 만들 겁니다. 2층에는 어린이 예술교육실과 체험 공간을 만들 예정이죠. 공연장에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할 겁니다. 공연 기획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특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객층과 소통하는 방법,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매니저였고 이내 박수 소리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시팀장님. 긴장한 듯 앞으로 나선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한 달간 저희 시골 예술학교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예술 교육이 무엇인지 배워오셨으면 합니다.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말 그대로 공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의 한켠에는 전통문화 체험관이 들어섰고 2층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린이
예술교육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첫 번째 세대 통합 예술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착한 매니저가 설레는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예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민요, 교실 말씀이시죠? 네, 벌써 10분의 할머니와 15명의 아이들이 신청하셨어요. 2층 교육실로 향하는 길에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시골 예술학교에서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서희 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연습하고 어르신들과 민요를 배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술을 왜곡되게 보고 있었는지를. 윤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할머니들과 함께 민요를 부르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분들의 인생 경험과 예술적 감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 그 순수한 예술적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이런 변화를 시작했는지. 윤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도착하자 따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민요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음악에 빠져들었고,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예술센터의 모습이 아닐까요? 착한 매니저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예술을 통해 추억이 만들어지고 문화적 지혜가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때 한 꼬마가 할머니 곁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바이올린 가르쳐 주세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따뜻한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음악 교실에 함께 했습니다. 시골 예술학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20년 전 문화예술센터를 시작하며 꿈꾸었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예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체험 공간에서 자유롭게 예술을 즐겼습니다.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착한 매니저가 활기찬 목소리로 알려왔습니다. 세대 통합형 문화예술센터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특히 실버예술 프로그램과 세대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술성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 기존 후원자들이 떠날 거라는 우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윤서희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나눔팀이라는 새로운 부서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로 나가보니 한 중년 예술가가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모시고 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휠체어를 타셔서 늘 걱정이었는데, 그의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꿈만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공연도 보고
제 또래 친구들과 민요도 부르고 너무 행복해요. 나쁜 매니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실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유명해졌죠. 처음에는 저항감이 컸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확신해요. 센터의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방문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특히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이어졌죠. 이사장님, 저희 센터가 새로운 문화예술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나 봐요. 착한 매니저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델을 다른 문화예술기관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만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보다 이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게 더 의미 있을 테니까요. 직원들의 얼굴에 감동의 물결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의 야외 무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의 민요와 아이들의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무대였죠. 관객들은 따뜻한 미소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서러운 경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 사장님, 착한 매니저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센터가 되었네요. 네, 그렇네요. 이제야 진짜 예술의 전당다워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무대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